새벽 5시 나는 청소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입니다.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나는 조용히 눈을 뜹니다.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습관처럼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가 뜨거운 물을 끓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있지만 몇몇 가로등이 희미한 빛을 비추며 도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한 모금을 마십니다. 이제 곧 내 하루가 시작됩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은 아직 꿈속에 있을 시간이지만 나는 이미 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겉옷을 걸치고 손에 익은 고무장갑과 걸레 그리고 청소도구를 챙깁니다. 거울을 보며 잠시 내 모습을 확인합니다. 짧게 묶은 머리, 깊게 팬 눈가의 주름, 거친 손등이 보입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바닥을 닦아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도 깨끗하게 만들어보자. 방배역 2번 출구를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거리는 고요하지만 이른 출근을 준비하는 몇몇 사람들의 발걸음이 들립니다. 나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챙기고 9층짜리 건물로 향합니다. 이곳은 내가 7년째 청소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내가 가장 먼저 도착해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고 계단을 쓸어냅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출근할 때 깨끗한 공간에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나는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나는 늘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일합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물걸레를 들고 구석구석 바닥을 닦습니다. 건물의 직원들은 매일 아침 나와 마주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고생 많으세요.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춥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세요. 그들은 나를 따뜻하게 대하지만 아무도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그들에게 익숙한 청소부 아줌마일 뿐입니다. 그것이 내게 더 편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가 가진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자체로 나를 평가하길 바랍니다. 사람이란 원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사무실에서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손하게 대하지만 단순한 청소부라고 생각하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는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나는 내 일이 자랑스럽고 누군가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곧 세상이 여전히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날 나는 예비 사돈을 만납니다. 딸의 결혼 그리고 상견례입니다. 딸아이는 올해 30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용돈을 벌고 대학에 가서도 학비를 일부 부담했습니다. 광고 기획자로 일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딸이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나는 말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 나를 이해해주고 내 일을 존중해줘. 그 말을 듣고 나는 딸을 믿기로 합니다. 예비 사위 민준이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회사의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경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내가 몇 번 마주쳤을 때도 인사성이 바르고 지영이를 아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날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를 만나러 갑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입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세련된 분위기의 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고 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식사를 하고 지영과 민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 민준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그 순간 나는 손에 쥔 물잔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제 곧 그들의 진짜 본색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방배역 근처에서 건물 청소 일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식탁 위로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하게 웃던 예비 사돈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미소를 유지하려 애쓰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명한 실망감이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닫습니다. 이 결혼 순탄치 않겠구나. 청소부라고? 그게 문제인가요? 나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청소부라고 하시니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네요. 아무래도 결혼은 두 집안의 결합이니까요. 나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부라서 실망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집안이다 라고 생각한 걸까요? 나는 한숨을 삼키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하지만 내 딸은 너희 같은 사람들에게 보낼 수 없다. 이제 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미소와 속내를 감추려는 억지 친절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입을 엽니다. 제가 청소하는 건물, 그 건물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봅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방배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9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주인은 바로 저입니다. 순간 레스토랑 안이 얼어붙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 딸은 너희 같은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평생을 공장에서 일했고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무언가를 사달라고 조르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용품이 부족해서 한 자루에 연필을 짧아질 때까지 썼고,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최신 가방을 메고 다닐 때 나는 여전히 낡고 해진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병을 앓으시면서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이 사라졌고, 어머니 혼자 공장에서 버는 돈으로는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공부보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친구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나는 하루에 2-3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가족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나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작은 분식집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분식집 창업 인생의 첫 번째 도전. 19살, 나는 가진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이 서툴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도와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며 자랐고 특히 어머니가 해주시던 떡볶이의 맛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맵고 달달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나는 그 떡볶이는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거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떡볶이를 팔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당장 가게를 낼 형편이 안 되었기에 나는 노점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중고 주방기구를 알아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장사를 시작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작은 리어카를 구입하고 부족한 돈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슈퍼마켓 사장님께 빌렸습니다. 꼭 갚을게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나는 단돈 50만 원을 쥐고 방배역 2번 출구 근처에서 작은 떡볶이 노점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16시간을 일하다. 장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인분도 팔지 못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내 노점을 힐끔 쳐다보곤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맛인지 알 수가 없으니 그냥 가버리는 거겠지. 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무료 시식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한 조각만 드셔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그릇에 담긴 떡볶이를 건넸습니다. 몇몇은 손사래를 쳤지만 한 입 먹어본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 떡볶이를 사갔습니다.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쌀떡, 고추장, 각종 야채와 어묵을 샀습니다. 장사가 끝나면 남은 재료를 정리하고 소스를 다시 만들며 다음날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 16시간을 일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어붙고 비 오는 날이면 손님이 오지 않아 하루 종일 재료만 썩혔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날이면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떡볶이의 맛을 연구했고 더 맛있고 차별화된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나만의 떡볶이 레시피가 완성되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가게를 열다. 1년이 지나면서 손님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단골이 생겼고 퇴근길에 일부러 내 떡볶이를 사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드디어 노점에서 가게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방배역 근처 작은 가게를 임대했고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며 정식으로 수진이네 떡볶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가게를 연 첫날 떡볶이를 사러 온 손님들의 긴 줄을 보면서 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내 가게를 갖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장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떡볶이집 사장에서 건물주로 내 인생의 전환점. 가게가 성공하면서 하루에 500그릇이 넘는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가게 일을 도와주셨고 나는 더욱 장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수익이 생기자 나는 곧바로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어릴 적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원룸 건물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꾸준히 가게를 운영하며 돈을 모았고 드디어 방배역 2번 출구 근처에 9층짜리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떡볶이 장사로 시작한 나는 이제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퇴한 뒤에도 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직접 건물을 관리하고 싶었고 그래서 청소부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건물은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나는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출근해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으며 내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나는 여전히 건물 청소를 합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를 들고 계단을 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나는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내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비 사돈을 만났습니다. 그날 나는 다시 한번 세상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 허락할 수 없습니다. 예비 사돈의 차가운 태도. 나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했는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내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직접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견례의 시작, 그리고 불안한 기운.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기뻤습니다. 내 딸 지영이는 어린 시절부터 참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스스로 용돈을 벌었고 대학에 가서도 학비를 스스로 마련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 딸이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 어떤 부모라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이해해주고 내 일을 존중해줘.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딸을 믿기로 했습니다. 예비 사위 민준이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상견례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큰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고급스러운 꽃 장식이 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나는 위축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내 삶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깔끔한 옷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딸과 함께 레스토랑 문을 열었습니다. 예비 사돈의 첫인상, 그리고 숨겨진 거리감. 예비 사돈인 민준이의 부모님은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자선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손을 맞잡는 순간 그들의 표정 속에서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사람.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나는 지영과 민준이 처음 만난 이야기,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 등을 들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그들의 말투, 태도 속에는 어딘가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그들은 나를 자신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던 중 예비 사돈이 내게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그 순간 나는 손에 쥔 물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질문 자체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방의 직업을 묻는 것은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태도 속에는 어딘가 의심과 거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처럼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방배역 근처에서 건물 청소 일을 합니다. 그 순간 식탁 위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예비 사돈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었지만 그 표정 속에는 분명한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변해버린 태도 그리고 느껴지는 무시. 예비 사돈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 그렇군요. 그러나 그는 곧 이어 조심스럽지만 날카로운 말을 던졌습니다. 청소부라고 하시니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네요. 저희 집안도 체면이 있는데 결혼은 두 집안의 결합이잖아요. 그 순간 나는 내가 평생을 두고 경험했던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다시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교복이 없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무시당했던 기억. 노점에서 떡볶이를 팔던 시절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나를 힐끔 쳐다보고 그냥 지나쳐 버리던 순간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이 건물을 직접 청소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대하던 태도들. 나는 그런 무시와 편견 속에서도 평생을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 딸이 결혼을 하겠다는 자리에서 이런 반응을 직접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 놀라서요. 예비 사도는 급히 말을 덧붙였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겉모습으로 판단받지 않는다. 나는 손에 쥔 물잔을 다시 한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건물, 그 건물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방배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9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주인은 바로 저입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 허락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미루자는 예비 사돈 그리고 숨겨진 목적. 상견례 이후 예비 사돈의 달라진 태도.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진 상견례는 처음엔 비교적 화기애애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내 딸 지영과 예비 사위 민준을 보며 두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분위기는 내 직업을 밝히는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방배역 근처에서 건물 청소 일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비 사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비 사위인 민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민준의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실망감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정중히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나는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나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 쉽게 진행되지 않겠구나. 내 직업을 알게 된 예비 사돈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결혼을 반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순히 체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예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마친 지 일주일 뒤 딸 지영이가 불안한 얼굴로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이 부모님께서 결혼을 조금 미뤄야 할 것 같다고 하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나는 일부러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이는 난처한 듯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직 우리 가족에 대해 더 알아가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우리 집안이 너희와 어울리는 집안인지 아닌지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이겠지.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나는 예비 사돈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낌새 그리고 시작된 조사. 며칠 뒤 나는 건물 관리실을 통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비 사돈이 내가 청소하는 건물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건물 관리인 김 과장이 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는 대걸레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부모님이 며칠 전부터 건물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니세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엔 그냥 입주 가능한 사무실이 있는지 묻는 정도였는데 며칠 사이에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건물주가 누구인지, 기존 입주사의 사업 규모가 어떤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결혼을 미루자고 한 것도 이상한데 갑자기 내가 관리하는 건물에 관심을 가지다니.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 단순히 우리 집안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구나. 이 건물에 무슨 목적이 있는 게 틀림없어. 숨겨진 목적이 드러나다. 나는 일부러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직접 예비 사돈이 이 건물에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출근해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으며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3층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 생각보다 괜찮네. 위치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그러니까 내가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했잖아. 사무실을 여기로 옮기면 사업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나는 걸레질을 멈추고 문틈으로 슬쩍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예상대로 그곳에는 예비 사돈 내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누구라고 했지? 그게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오래 일하고 계시던데 혹시 건물주와 관계가 있나? 아무래도 건물주랑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나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속내를 드러내는군. 결혼을 미루자고 한 이유가 단순히 우리 집안을 알아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소하는 이 건물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때부터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건물주와 만나고 싶어하는 예비 사돈. 며칠 뒤 관리실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민준 씨 부모님께서 건물주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신답니다.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유가 뭐래요? 사무실을 계약하고 싶어 하신다고 해요. 근데 건물주님이 바쁘실 것 같으니 누구를 통해서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하시네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단순한 청소부로 알고 있었기에 건물주와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건물주님께 직접 요청을 넣으시면 조만간 입주사 회의 때 만나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전해주세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그들 스스로 되돌아보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밝혀야 할 때 나는 조용히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입주사 회의가 열리는 날 나는 평소처럼 청소부의 모습으로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입주사 대표들이 모여 있었고 예비 사돈도 건물주가 나타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청소는 그만하고 회의에 참석해도 될까요? 그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바로 저입니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빌미로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딸은 너희 같은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밝혀진 진실과 뒤바뀐 상황, 입주사 회의 그리고 드러난 진실. 나는 7년 동안 이 건물을 청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누구도 나를 건물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 시간입니다. 나는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청소는 그만하고 회의에 참석해도 될까요? 그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 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바로 저입니다. 회의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당황한 사람은 바로 예비 사돈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예비 사돈 그리고 그들의 본세. 민준의 부모님은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방금 전까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던 여자가 갑자기 건물주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나겠지. 그러나 나는 그들의 다음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당황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태도를 바꾸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예상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아버지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랬군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운영하고 계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 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나는 일부러 예비 사돈이 앉아 있는 쪽을 바라보며 손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돈께서는 결혼은 두 집안의 결합이라고 하셨지요. 민준의 아버지는 움찔했습니다. 그리고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 직업이 청소부라는 이유만으로 제 딸과의 결혼을 반대하신 것도 맞겠지요.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사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번갈아가며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감춰졌던 속셈이 모두 드러나다. 나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반대하는 사돈님의 태도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체면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돈님께서는 우리 집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이용하려고 하셨다는 사실을요. 나는 일부러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딸과의 결혼을 미루자고 하신 이유, 그것이 단순히 우리 가족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죠. 사돈님께서는 제가 청소하는 이 건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민준의 어머니가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을.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돈님께서 이 건물의 관리실을 찾아가 건물주를 만나고 싶다고 하신 것은 우연이겠군요. 그 순간 민준의 아버지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이 건물에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자마자 사돈님께서는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결혼을 미루자고 하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건물의 입주 여부를 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겠지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을 이용해서 이 건물에 들어오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비 사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그들의 숨겨진 목적이 모두 드러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무너지는 예비 사돈, 그리고 최후의 결정. 민준의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이 건물에 관심이 있어서. 나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돈님, 이제 와서 변명을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 딸을 돈과 거래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에게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내 딸 지영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부모님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 걸 보고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여기서 끝내요. 그 순간 민준의 얼굴에서도 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도 이 상황이 어디까지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돈님은 그 중요한 가치를 놓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과 민준의 가족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결국 이 건물에 입주하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 건물을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 딸을 올바른 선택으로 지켰다. 결혼은 무산되고 딸은 더 단단해지다. 1. 모든 것이 끝난 뒤 남겨진 감정. 결혼이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날 상견례 이후 점점 멀어지던 두 집안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제 딸 지영이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와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상견례에서 시작된 미묘한 거리감, 결혼을 미루려는 예비 사돈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우리 가족을 평가하고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 지영이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나는 지영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일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이는 그날 밤 내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밖에서 조용히 노크를 했습니다. 지영아, 괜찮니?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문 앞에 앉아 그녀가 이 아픔을 이겨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2. 이별의 과정, 그리고 후회 없는 선택. 다음 날 아침, 지영이는 부은 눈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아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난 정말 민준 씨를 사랑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난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끝나버렸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씁쓸했지만 분노나 미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상처와 허탈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사랑이 진짜였던 만큼 그 사람도 내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줬을 거야. 하지만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환경도 중요하단다. 지영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 사람은 결국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을 곱씹으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3. 예비 사돈의 연락, 그리고 단호한 결단. 며칠이 지나고 예비 사돈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결혼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듯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지영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단호한 표정 속에는 결혼을 완전히 정리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민준과 그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예비 사돈은 여전히 사과를 하기는커녕 우리가 화해를 원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영 양, 사실 우리도 너무 경솔했어요. 결혼을 미루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서로를 알아가자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지영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알아가기 위해서였다고요? 그럼 왜 저희 집안 형편을 따지셨죠?
왜 우리 가족이 어울리는지 아닌지를 고민하셨죠? 왜 결혼을 핑계 삼아 우리 엄마가 관리하는 건물과 건물주를 만나려고 하셨죠?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예비 사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가식적인 관계 속에서 평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했습니다. 딸은 이제 다시는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을 것입니다. 4. 이별 후 더 단단해지다. 결혼이 무산된 후 지영이는 더 이상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욱 일에 집중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자기 개발을 위해 책을 읽었고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기획하며 능력을 키웠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난 이제 연애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엄마는 항상 널 응원할 거야.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청소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건물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건물 입주자들은 내가 단순한 청소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건물의 주인이며 누가 뭐라 하든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 딸 역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나는 걸레를 들고 다시 바닥을 닦습니다. 깨끗한 유리창 너머로 새로운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더 나아질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청소를 합니다. 변함없는 일상, 그리고 새벽의 고요함. 새벽 5시입니다. 이제는 알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자동으로 몸이 반응합니다. 7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내 몸이 먼저 나를 깨웁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싱크대에서 물을 틀고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이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립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를 들고 거실 창문 앞에 섭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커피를 마십니다. 거리는 아직 조용합니다. 서울의 새벽은 의외로 평온합니다. 자동차 몇 대만이 도로 위를 지나가고 가끔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 상인들이 보입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에 깊숙이 들어옵니다. 이제 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건물로 향하는 길, 그리고 익숙한 거리. 겉옷을 걸치고 오래된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섭니다. 집에서 방배역 2번 출구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매일 걷는 길이지만 걸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가로등이 아직 켜져 있는 새벽거리. 아침 신문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 출근을 준비하는 작은 빵집에서 풍기는 따뜻한 빵 냄새. 모든 것이 익숙하지만 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나는 조용히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빨리 가려고 뛰어가는 택배기사님, 새벽 시장에 다녀오는 할머니, 조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젊은 남자.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새벽을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방배역 2번 출구 앞에 도착하자 내가 관리하는 건물이 보입니다. 9층짜리 건물. 나는 이 건물을 7년 동안 청소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문을 열고 첫 번째 청소를 시작하다. 나는 관리실에서 열쇠를 꺼내 건물의 문을 엽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의 건물. 조용한 로비.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엘리베이터. 이 순간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서 나는 온전히 나 혼자입니다. 나는 빗자루를 들고 로비 바닥을 쓸기 시작합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물고 어제 남은 흔적들을 치웁니다. 바닥을 닦을 때, 유리창을 닦을 때 나는 이 건물이 조금 더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까지. 아침 7시가 되면 첫 번째 출근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전히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로비를 지나갈 때 나는 그들에게 가볍게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침부터 고생 많으세요. 오늘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인사는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나를 단순한 청소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여전히 청소를 하는가?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습니다. 건물주님, 청소하실 필요 없잖아요. 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럴 때마다 미소를 짓고 대답합니다. 이 건물은 제 삶의 일부입니다. 제가 직접 돌보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심입니다. 나는 청소를 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 손으로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것이 나에게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이 공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아침 9시가 되면 건물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조용히 걸레를 정리하고 청소 도구를 제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끗해진 바닥을 바라봅니다. 이제 나의 하루도 끝나갑니다. 하지만 내일도 나는 같은 시간에 출근할 것입니다. 같은 빗자루를 들고 같은 걸레를 들고 이 건물을 깨끗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청소부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미소 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사랑하고 이 건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